부산에서 활동하는 영화인과 함께 주말에 보면 좋을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박수민 감독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BSN 피처스 대표이자 영화 감독인 박수민입니다. 네. 예. 자, 우리 감독님 부산에서 또 활동하는 소중한 영화인이신데 우리 감독님 어떤 작품도 연출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실까요? 저는 2019년도 개봉작인 독립장편 영화 아빠는 예쁘다로 감독을 데뷔하였으며 네. 단편 영화 나무집 되뇌다 그리고 웹드라마 카페호스 사람들 우리마을 식당 핀란드 파파를 연출했으며 장단편 영화 웹드라마 가리지 않고 지속해서 제작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박수민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감독님들 보면 영화를 통해서 뭐 어떤 메시지나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감독님은 어떠세요? 저는 다양한 영화 장르에 도전하고 싶은 욕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로 제가 관심을 가지는 소재는 약간 가족입니다. 가족. 네.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 미래 사회의 가족 형식, 변화, 변화되고 있는 가족 형태 속에서 갈등, 이런 소재 속에서 비교적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공감하고 선사하려는 그렇게 메시지 전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좀 생각나는 내가 이런 거는 참 잘 만들었던 장면인데 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제 영화 중에 되뇌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이 영화가 1958년도에 개최된 우즈베키스탄 영화제인 타슈켄트 국제영화제에서 제작 지원을 받은 단편 영화입니다. 예. 요양원에서 눈도 멀고 귀도 멀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라임과 아들인 척 연기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러 온 간병인 아르바이트생 종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 라임이 자신의 진짜 아들을 키우면서 손찌검을 한 기억이 네. 이 눈도 멀고 귀도 멀어서 지금 이 순간이 머릿속에 계속 되뇌인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이럴 때 부모님들은 약간 자식에게 했던 행동들이 평생 시간이 지나더라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 변화되지 말아야 할 가족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감독님은 작품 안에서 가족의 의미, 따뜻함 이런 거를 좀 중요시 여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영화적 영감을 주로 어디에서 받으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약간 그때 좀 다른데요. 예. 어떤 때는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의 모습에서 좀 발현되기도 하고 예. 그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다른 가족들의 모습에서 네. 제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라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인터넷 기사의 한 줄이 다양한 이야기로 파생되기도 좀 합니다. 약간 좀 기존의 라인이 좀 똑같지는 않지만 네. 직관적 경험을 통해서 제 영화의 자영이 좀 되는 거죠. 저희 자갈 찾으면 가족들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잠깐 보셨는데 조금 더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영화 작업을 하실 때 이제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신경 많이 쓰세요? 영화를 만드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감독이나 제작자 분들마다 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영화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 네.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다양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좋고 나쁘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서 그림들이 현실로 실현돼봐야 판단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나의 그림이 잘 효과적으로 구현되는지는 영화 작업의 대부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좋은 그림이 있다 한들 사람들과 작업 과정의 소통이 부재로 올바르게 구현되지 못하면 자신의 그림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완성되지 않은 영화가 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죠.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그리는 작업이 영화이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하기 때문에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만들어가는 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영화 찍으면서 그럼 기억에 남는 일화 있다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게 감독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예. 배우와 그 중에 이제 제일 1순위로 하는 일이 배우와 소통하는 일인데 그 씬마다 컷마다 감정의 정도 연결을 위해서 배우에게 설명하거나 촬영한 장면 속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이해시키는 작업이나 영화의 밸런스를 위해서 연기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집중하다 보면 이 배우 컨디션을 잘 파악하게 좀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찍었던 영화 촬영한 중에 거기에 주연이었던 김종인 배우가
우리 해외여행 가면 물 탄다 그러죠. 예, 이거 약간 배탈이 난 거죠. 네네네. 근데 그렇게 배탈이 난 상태에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예. 이 병실 안에서 나가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이 종인 배우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 순간 저는 약간 다른 낌새를 눈치채고 우즈베키스탄 스태프들한테 우리 좀 못 쉬었으니까 잠깐 밖에 나가 쉬고 오라고 네. 이게 다 보내놓은 다음에 화장실 문을 두드렸죠. 네. 혹시 코피 났냐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나가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감독은 배우 눈만 보고 있으니까 네. 약간 낌새가 이상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보통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감독하고 배우 사이에서는 감정적으로 밀접하게 이렇게 작업하게 되는데 약간 긴밀한 교감 이런 에피소드 좀 많이 나오긴 하죠.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약간 소소할 수도 있지만 귀신 보듯이 보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밀접하게 소통하고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저 오늘 박수민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영화 추천을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감독님이 생각하는 좀 좋은 영화는 어떤 걸까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영화는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카테고리 안에서 약간의 시의성을 담고 있고 네. 캐릭터가 처음하고 끝이 외부적이든 내부적인 좀 달라진 형태가 좀 약간 뚜렷하게 보여야 되고 마지막으로 약간 계몽적 요소가 있으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다가오는 영화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저도 영화 딱 보다가 어려우면 딱 바로 껐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쉬워야 되고 공감이 가야지 재밌잖아요. 아침에는 너무 빨리 끄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끄지는 마세요. 알겠죠? 예. 네네. 자 그러면 아지매와 함께 주말에 보면 좋을 영화 보이후드라는 영화 가지고 오셨는데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 2014년도 네. 개봉작인 미국 헐리우드 영화 보이후드라는 영화입니다. 이 스쿨 오브 락, 비포 선라이즈 이런 시리즈로 유명한 리처드 링클레드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예. 주연으로는 엘라 콜트레인, 조연으로는 에단 호크, 패트리샤 아케트 그리고 로렐라이 링클레이트가 출연했습니다. 이 6살 난 극중 메이슨 주니어의 성장 드라마로 네. 2014년도 6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검상인 감독상을 수상하고 시카고, LA, 뉴욕 비평가 협회상에서 네. 작품상, 감독상, 여우조연상 등 전 세계 영화제에서 약 31개의 어떤 상을 수상할 정도로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입니다. 예. 그 네이버에서 나오는 관람평 속에 평론가 기준 평점으로 평균 평점이 9.5점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평가받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보이후드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영화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아마 박수민 감독님이 영화 추천을 해야 되니까 호불호가 없으면서 영화 의미도 좋으면서 평점도 좋은 영화를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줄거리 그래도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 영화는 이제 6살 메이슨 주니어와 예. 그의 누나 사만다가 싱글맘인 올리비아와 텍사스에 좀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빠인 메이슨 시니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서 메이슨과 사만다를 데리고 캠핑을 가거나 야구장에 데려가면서 친구처럼 놀아주는데 근데 이 가족들은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메이슨 시니어와 올리비아가 좀 이혼한 상태이기 그죠. 때문이죠. 예. 네. 게다가 올리비아는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발전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대학원을 가려고 하고 또 다른 노력으로 새로운 가정을 만들려고 네. 좀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메이슨 주니어와 사만다는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서 겪는 약간 성장 드라마입니다. 감독님이 또 이 가족을 굉장히 유심하게 보시는 분이니 이 영화를 굉장히 뜯어서 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영화의 외면적인 측면의 메시지는 예. 우리의 삶이 이제 결국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인데 이 지나가는 그 순간 속에 형성된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아름답게 굉장히 묘사되고 있고. 예. 그리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가족의 역할과 해체, 또 약간 그런 인격체, 네. 유일히 자식들의 인격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보이후드 가족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는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실 때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작품이고 아까 주연으로 막 소개해주실 때 로렐라이 링클레이터
링클레이터 이름이 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찍으신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특징적인 요소에 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영화는 그 자기 딸을 실제 출연시키기도 했고 네. 그 촬영할 때 약간 자신이 촬영할 때 불가피하게 못할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감독 역할을 제가 굉장히 친했던 비포 선라이즈 남자 주인공인 에다노크를 네. 아버지를 캐스팅하면서 이게 12년 동안 만든 영화입니다. 와 대단한데요. 이 약간 매년에 같은 배우랑 네. 제작진이 모여서 3, 4일 동안 러닝타임 한 15분 분량을 네. 촬영하는 방식으로 제작했는데 특정 시점에 중요한 사건들을 점처럼 네. 연결해서 165분의 길이의 장편역으로 완성했습니다. 야 진짜 너무 신기하고 대단한 방식으로 촬영을 했네요. 이게 그 영화 시간 속 안에서도 12년이고 네. 영화 제작 기간도 12년입니다. 그래서 성장 영화의 진실성과 사실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영화적 시간과 공간의 허구 표현을 최대한 제한하는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더 사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이 이 영화를 특별히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부분이 또 확실하게 있을까요? 이때 이 감독이 오스틴 영화위원회에서 그 한 말 중에서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이 12년 동안 계속 진행하면서 협력 자금이 계속 이루어졌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협력자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시간이 흘러감이 차츰차츰 계속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요. 네. 그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중반까지 이 사회상과 뭐 문화적, 정치적 배경 이런 것들이 곳곳이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소니 TV, 뭐 드래곤볼 애니메이션, 네. 레이디 가가의 노래, 네. 뭐 이라크 전쟁, 뭐 부시 오바마 선거 이런 등 사실적으로 영화 속에 배경이 녹아들어 있고, 네. 근데 그 기존의 극영화 방식은 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는 것뿐이지 약간 인위성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12년 동안 매번 촬영하면서 곳곳에 자연적으로 발화될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카메라가 그러니까 위치하는 곳의 실제 공간, 시공간을 꾸밈없이 담아내는 게 이 네. 다큐멘터리적이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존의 극영화의 우리 양식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은은하면서 독특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예. 주말에 이 영화를 보시면 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보이후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실 때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좀 이런 것들도 신경 써서 보시면 좋습니다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 보이후드 후반부에 네. 이 나오는 OST가 히어로라는 제목의 OST입니다. 네. 근데 예전에 우리 드라마 중에 굉장히 인기 많았던 괜찮아 사랑이야의 OST 대표곡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12년 어떤 성장 과정도 이렇게 보면서 네. 그 우리 이 반가운 곡을 또 맞이하면서 우리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꺼내보는 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기에 주말에 보이후드 영화 또 보시면서 우리 어린 시절을 또 추억도 새록새록 꺼내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느껴 보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박수민 감독님의 작품도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리가 또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또 다음 작품 소개 이런 거 부탁드릴까요? 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충분히. 네. 저는 올해 9월 초에 대만 타이중 수일리라는 지역으로 건너가서 한대만 합작 단편 영화 남겨진 것을 대하여를 제작 연출합니다. 예. 이 영화는 부산문화재단에서 국제예술교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제작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 한국에서 어머니를 여의고 어머니와 마지막 여행지였던 타이중을 건너가서 네. 한국 청년, 이 자식을 먼저 보낸 대만 중년 여인과 만나가지고 청년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여인은 자식을 떠올리면서 네. 거리에서 추억하는 로드무비입니다. 이 영화의 주연으로는 제 전작이었던 아빠는 예쁘다에서 주연을 맡았던 백서빈 배우가 네. 열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 제작 시기상으로는 이 남겨진 것에 대하여가 국내 영화제에서 내년에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감독님 보니까 아까도 외국에 나가서 외국 뭐 로케이션에 외국 사람과 한국 배우가 이렇게 같이 하는 영화 이런 것들을 자주 만드시는 것 같네요.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물론 좋은 기회가 있으면 계속 작품을 하겠지만 예. 그런 기회가 없다면 좀 넓게 확장돼서 최대한 많이 찍을 수 있는 그런 판도를 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제작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직 조금은 용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감하다. 아 맞습니다. 모든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오늘 뭐 영화 추천을 해주시는 줄 알았더니 보이후드보다도 우리에게 좀 용기 있는 자세를 남겨주고 가시는 박수민 감독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